이번 시간에는 우리 웹브라우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브라우저라고 하게 되면 웹브라우저는 웹서버에 들어있는 홈페이지 있죠. 그런 홈페이지에 들어있는 웹문서를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고 우리가 웹브라우저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웹브라우저에서 웹페이지를 이제 주고받고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HTTP라는 이 프로토콜을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주소 앞에 보게 되면 HTTP라는 이 프로토콜 이름이 붙어 있죠. 이 웹문서에는 이제 동영상이 됐든 소리가 됐든 이런 다양한 멀티미디어 데이터가 이제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웹브라우저에서 볼 수 있게끔 우리가 플러그인이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돼요. 플러그인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인터넷상에서 이제 오디오 듣는 거, 비디오 보는 거, 그리고 플래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끔 웹브라우저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고 우리가 플러그인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플러그인 프로그램 이런 거를 설치해서 우리가 이제 동영상이든 소리든 멀티미디어 데이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웹페이지에서 직접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웹페이지 같은 것도 우리 사용자 컴퓨터에 저장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바로 인쇄도 할 수 있습니다. 웹브라우저를 처음 실행시킨 후부터 시작해서 종료될 때까지 사용자가 방문했던 웹사이트 주소들 있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순서대로 다 기억하고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보고 우리는 히스토리 기능이라고 하죠. 히스토리 기능이 있어서 이런 게 되고요. 그리고 자주 방문하는 웹사이트 주소들 있죠. 그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죠. 이 기능이 우리 즐겨찾기 기능. 이런 기능을 이용해서 이제 웹사이트 주소도 우리가 관리해서 빨리빨리 찾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더라. 그리고 이메일 같은 것도 보낼 수 있고 HTML 문서도 우리가 직접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웹브라우저 종류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런 것도 있고요. 크롬이라는 것도 있고 파이어폭스라는 것도 있고 오페라도 있고 사파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게 웹브라우저죠. 그래서 맨 위에 보게 되면 이제 제목 표시줄, 제목이 나타나는 그런 제목 표시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색 상자에서 뭔가 내용을 찾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명령을 모아놓은 명령 모음도 있고, 그 다음에 화면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막대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웹페이지가 표시되는 그런 영역도 있고, 탐색창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탭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메뉴 표시줄도 있고, 주소 표시줄도 있고, 표준 단추 같은 것도 있고요. 이런 게 웹브라우저다. 웹브라우저는 뭐 여러분들이 많이 보셔서 아실 거예요. 해서 웹브라우저에서 아까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검색 엔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엔진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인터넷 www에 존재하는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는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검색 엔진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특정 웹사이트에 제공해 주죠. 그래서 사용자들이 어떤 걸 이제 검색할지 모르니까 인터넷상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미리 다 수집을 해요. 수집을 해서 이거를 다 저장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게 그렇게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검색해서 우리한테 제공해 주는 게 검색 엔진입니다. 검색 엔진 종류에는 크게 보게 되면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주제별 검색 엔진이 있고요. 키워드 검색 엔진이 있고 메타 검색 엔진이 있고 하이브리드 검색 엔진이 있고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주제별 검색 엔진이다 그러면 뭐 정치다 경제다 문화다 해서 이런 주제별로 정보를 분류해 놓고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게 우리 주제별 검색 엔진이요. 얘를 다른 말로 디렉터리형 검색 엔진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주제별 검색 엔진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이트가 우리 야후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야후라는 사이트가 가장 대표적인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주제별 검색 엔진이요. 주제별 검색 엔진 같은 경우 이제 메뉴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한국 2002 월드컵에 대해서 내가 뭐 찾겠다라고 했을 때 검색어를 내가 치는 게 아니라 스포츠를 클릭해서 구기 종목을 클릭하고 축구를 클릭하고 월드컵을 클릭해서 2002 월드컵을 찾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링크 클릭하고 들어가서 이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우리 주제별 검색 엔진이에요. 얘는 이제 뭐 좋은 점이 찾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이 없어도 어떤 분류에 속하는지 그 정도만 알아도 내가 뭔가를 찾을 수 있다는 거. 근데 이제 그에 비해서 이제 단점이 있죠. 내가 원하는 정보까지 찾아가려면 여러 단계를 거쳐야 돼요. 그러다가 만약에 중간에 잘못 클릭했다. 그럼 이제 엉뚱한 정보만 계속해서 나올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주제별 검색 엔진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키워드 검색 엔진이요. 키워드 검색 엔진은 찾으려고 하는 정보에 대한 키워드만 입력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 방법을 보고 키워드 검색 엔진이라고 해요. 가장 대표적인 사이트들이 이제 엠파스라든지 다음이라든지 까치넷이라든지 이런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키워드죠. 키워드. 여러분들이 뭔가 인터넷상에서 뭔가 검색을 하고자 할 때 특정 키워드만 입력해서 찾잖아요. 그죠? 근데 키워드 검색 엔진을 쓰게 되면 이제 안 좋은 점들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결과를 물론 얻을 수도 있지만 원하지 않는 그런 정보도 찾을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이트들이 얼마나 데이터베이스를 잘 정확하게 유지하고 있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메타 검색 엔진이요. 메타 검색 엔진은 자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안 가지고 있다가 사람들이 이제 뭔가 찾겠다라고 해서 들어오게 되면 이 메타 검색 엔진이 이제 다른 여러 개의 검색 엔진한테 검색을 의뢰를 해요. 그래서 그 결과만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 결과만. 그게 메타 검색 엔진이요. 그래서 메타 검색 엔진은 자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지 않다. 요거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브리드 검색 엔진이라고 있는데 얘는 키워드 검색 엔진이랑 주제별 검색 엔진 이 두 가지 기능을 모두 다 제공하는 그런 검색 엔진이 하이브리드 검색 엔진이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이트들이 전부 다 하이브리드 검색 엔진 이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검색 엔진의 종류에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